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한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지은이는 무앵거, 옮긴이는 체인에, 발행은 세멘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지위나 직급, 신분, 나이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에게 과감히 대항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대부분 착한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 고통받고 남을 너무 신경 써서 금방 피로해집니다. 그들이 감히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괴롭히기 쉬운 상대여서입니다. 당신이 그의 자녀라서, 동생이라서, 혹은 후배라서 쉬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그의 부모라서, 형제라서, 선배라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엮이기 싫은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알고도 모른 채 하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선의를 베풀고 차라리 멀어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조금만 달리하면 삶이 쾌적해지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핑계로 상처 주는 가족들, 한번 도와주면 계속 일을 떠넘기는 동료들, 만만하다고 짜증 부리는 친구들,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원칙을 내세우고 초연한 태도로 일관하라. 친절이란 거절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다 호구되지 말 것.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정의 표식으로 여긴다. 친구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의 착한 성격,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믿지 못하겠지만 시험해보라.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면 된다. 만약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미소가 사라지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라는 말이 나온다면 100%다. 그 후로 당신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힌다면 더 볼 것도 없다. 선량함에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가 더해지면 사는 게 고달파진다. 나쁜 사람들이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파고들 테니 말이다. 지나치게 나약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착하다는 것은 호구라는 뜻이다. 내 친구 중에 직장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다.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친구는 처음으로 동료의 부탁을 거절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요. 나도 일이 많아서 못 도와주겠어요. 그러자 그 동료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이, 별일도 아닌데 조금만 도와줘요. 잠깐만 시간 내면 금방 끝낼 일이잖아요. 미안한데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겨우 이 정도 일도 못 도와준다니 너무하네요. 동료끼리. 그럼 왜 제 일은 안 도와주세요? 동료끼리. 친구가 이렇게 반박하자 동료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가버렸다.
그날 이후 그 동네는 더는 이런저런 부탁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다. 친구의 직장 생활 역시 훨씬 편하고 쾌적해졌다. 너무 착해서 누구에게든 잘한다는 뜻의 무고로행 같은 선량함은 버려야 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착한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가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거절할 용기를 내는 대신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는 길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원인을 알아야 악인들에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맞서 싸우기보다 우울과 상처를 내버려 두는 길을 택할까? 왜 이들은 절망감에 묶여 스스로 행동할 가능성을 제한할까? 사실 절망한 후에 기존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상적일 뿐 아니라 자주 보이는 행동 반응이다.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속도를 중시하는 쪽으로 발달했다.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고정된 반응 모델을 대뇌에 설정해 둔다는 뜻이다. 영상을 훨씬 잘 기억하고 모든 것을 규칙화시키는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적이고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노력을 멈춘다. 일종의 손실방지 임계점에 도달하는 셈이다. 즉, 더 노력해도 실패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상황을 받아들인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상황을 변화시킬 시도를 단 한 번만 해보는 것은 아니다. 재차, 3차, 그 이상으로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한다. 한 번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뛰어넘겠다고 또다시 애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본능적인 생존 전략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스로 설정한 이 한계가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의 근원에는 아주 오래된 상처가 있다. 이렇게 오래된 상처는 안타깝지만 치유할 방법이 없다. 오랫동안 받아온 고통의 대뇌의 신경세포를 변화시키고 긴 세월에 걸쳐 굳어진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동 방식을 이미 결정지어버렸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강조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어린 시절 다리 한 짝을 잃은 사람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언제까지든 몇 살이 되든 이러한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더 큰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한 여자아이는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했다가 흠씬 두들겨 맞았다. 가족들을 쪽팔리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아이는 집안일을 하다 다쳤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게으름을 피우려고 일부러 다친 게 아니냐며 아이에게 벌을 주었다. 배우자가 외도했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치병을 얻은 뒤에야 알게 된 사람도 있다.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 주는 것들에서 벗어날 의지와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가해자는 대개 나이나 체격, 도덕적 명분 등 수많은 면에서 이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가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협과 모욕을 받으면 이들은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스스로 구할 수도 없는 지경에 놓인다. 심리적 붕괴의 가장 주된 원인은 자기 기대와 실제 행동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데 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타협과 자해, 자살 등이 손쉬운 해결 방법으로 보인다. 이들은 변화하거나 탈출할 기회가 코앞까지 와도 못 본 척한다. 현재 고통에 대항하거나 탈출하는 과정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나마 덜 격렬하고 익숙한 지금의 고통을 선택하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이 갑자기 깨닫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절망과 무력감이 삶의 곳곳에 침투하면 어떤 일에도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더 이상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허무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받는 사람은 대개 인격적 모욕도 함께 받기 마련이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혹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모욕하고 폄훼하며 부정한다. 지속적으로 인격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결국 현재의 고통을 자초했다고 여기게 된다. 그 결과 타협과 굴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심지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다. 일례로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는 타고난 성별부터 철저히 부정당하는 경험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자신이 불행의 원흉이라는 죄책감뿐이다. 10여 년간 온 가족에게 모욕받으며 자란 한 여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에 시달린다. 그러나 그녀와 달리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매들은 자기 잘못으로 생긴 일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차별이 만들어낸 차이가 이토록 크다.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심각한 심리적 병에 시달린다. 이들은 소심하고 나약하며 폐쇄적이다. 또한 세상의 온갖 불공정함, 괴롭힘에 직면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보니 우울감도 매우 높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론도 모두 맞는 말이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절망한 게으름뱅이다. 이들 피해자는 심리적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적이라고 조건을 단 이유는 대개의 경우 피해자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되어 가해자가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뒤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면 된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삶의 의지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핵심은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된 후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는 것이다. 피해자가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해자 모두가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만약 지금 당장 안전한 환경으로 옮겨가거나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사실 이런 제안은 장기간 절망에 빠져 나약할 대로 나약해진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다. 가장 극렬한 방식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노력과 의지를 철저히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늘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홀로 싸우다 지쳐버린 피해자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원칙이 없는 착함, 거절할 줄 모르는 선량함은 독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며 진정한 친구는 더더욱 아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거절하고 적절히 대항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거절하는 기술.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막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심했어요. 동료가 부탁해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으니까요. 도시락이랑 커피를 사다 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미루더라고요. 심지어 동료 부탁 들어주느라 내 할 일을 못해서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지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들이 미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회사에 새 직원이 온 것을 계기로 처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봤어요. 그런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더러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여태껏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동료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답답하고 울적하게 만들었구나. 그때부터는 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소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뼛속까지 침투한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거절이 어렵다는 점에 동감할 것이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거절은 곧 상처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은 자신의 감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 동양인은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미덕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다면 인격적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기꺼워할 만큼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애쓴다. 부모나 친척의 부탁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자기 긍정 및 자기 존중의 능력이 심각히 결여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긍정의 근거를 구하면 자연히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 가치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얻는 일시적인 가치감과 안정감에 중독되는 일종의 중독적 피합 관계에 빠지기 쉽다. 건강한 인격과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존중, 긍정에서 나온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자. 혼자 걷기 위한 첫발을 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긴다. 앞서 언급한 그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남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앞선 이야기에서 그녀가 놀란 점은 용기를 내어 거절했을 때 생각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데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쁘면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고 너무 피곤하면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탁한 사람이 누구든지 거절해도 되었다. 또 한 가지 그녀가 놀란 점은 동료와 친구, 가족이 거절을 선선히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과거에 걱정했던 대로 외톨이가 되기는커녕 더 많은 존중과 관심을 받게 됐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노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선을 자꾸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 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저 부단히 연습하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억지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많이 양보한 탓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막다른 길에 몰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누구든 이 정도가 되면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도 거절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평소 무고로이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유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지면 주변 사람에게 여태껏 마음에도 없는데 그랬냐,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랬냐는 볼멘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일단 한번 거절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거절이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번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또한 생각만큼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 또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권한은 타인에게서 쟁취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단 거절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되는 핑계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적절한 거절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성실해질 수 있다. 무슨 일에든 예스라고 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무소불능하지도 않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적절히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에 충실해서 용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기 행동에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현명한 거절을 위한 20가지 방법이다. 1. 너무 많은 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밝힌다. 이미 할 일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당신을 탓할 사람이 없다. 2.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함께 일하는 사람 혹은 환경 때문일 수 있다. 그 일은 하기 싫다고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당장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돕고 싶은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 역시 능력이다. 4.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 아닐 때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떠맡아 결국 망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부족함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5.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게 즐겁지 않을 때 인생이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즐겁지 않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기 싫다는 사실을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다. 6. 일정이 전부 차 있을 때 일정이 꽉 찼다고 솔직히 말한다. 숨 쉴 틈도 없이 바빠야만 일정이 전부 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 정한다. 7.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정신이 분산될까 걱정되는 경우 상대를 더 잘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력이 분산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주지시킨다. 8. 다른 일을 하기로 이미 정해진 상황일 경우 다른 일이란 반드시 업무나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정한 것일 수도 있다. 자기 선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시간은 결국 당신의 것이니까. 9. 해당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을 경우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다. 상대에게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조언하고 향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도움을 청한다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10. 상대가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은 자기 능력이 의심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대에게 심어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위하는 일이다. 11. 자신의 개인 생활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일은 그 자체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 12.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할 때. 내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일과 관련 없는 분야의 활동, 책임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대체한다. 13. 스스로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때로는 조금 이기적인 것도 나쁘지 않다. 남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듯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일정표에 나만의 개인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목숨 걸고 지켜라. 14.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때. 시간 제한 때문이든 능력 부족 때문이든 내가 바라는 수준의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면 상대의 부탁을 거절해도 된다. 15. 다른 일을 돕고 싶을 경우. 거절한다고 해서 아예 돕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부탁받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이 돕고 싶은 일을 제시해도 좋다. 16.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17.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 때.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단 반드시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 18. 직접적으로 노라고 말한다.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해야 뒤탈이 없다. 거절이 곧 상대와의 인간관계나 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 반드시 예의를 갖춰 정중히 거절한다. 19.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도와줄 수 있을 때. 정말 돕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말한다. 상대도 기다릴 수 없다면 알아서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도움을 준다. 20.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친절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매우 훌륭한 품성이지만 실제 이런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그에 비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에 차일 정도로 많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배신도 잘한다. 일종의 악순환이랄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량함을 먹이로 던져주지 마라. 결국 바보가 되는 쪽은 자신일 테니 말이다. 100번을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즉시 낯빛이 편한다. 이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선의를 베풀어 주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만두가게 주인이 제때 따뜻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환경미화원과 불황자들에게 사랑의 만두를 공짜로 나눠줬다. 얼마간 선행을 계속하다가 주인이 더 이상 만두를 공짜로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간 만두를 얻어먹던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나섰다.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심지어 만두 말고 돈으로 달라며 뻔뻔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이른바 착하고 순진한 어려운 서민들이 벌인 일이었다. 본래대로라면 마땅히 만두가게 주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는커녕 이토록 악한 짓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경제학의 한계 효용이다.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는 누군가 만두 한 개만 줘도 감지덕지한다. 심지어 그를 위해 충성까지 맹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컷 먹고 배가 부른 후에 누군가 또 만두를 준다고 해보자. 어떨까? 아마 처음부터 고맙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느끼는 행복감은 첫 번째 만두를 먹었을 때가 가장 크며 이후의 행복지수는 포만감과 반비례 떨어진다. 배가 부른 뒤에는 이제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만두만 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십상이다. 그러다 손에 10여 개의 만두가 쥐어지면 고마움은 거의 사라지고 스멀스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는 줄 알지만 사실 쇼를 하려는 게 아닐까. 왜 만두만 주냐고. 내가 필요한 게 만두뿐이 아닌데 말이야.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물론 맨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꼈으리라.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로 도움을 받은 후에는 어떨까? 아마 자신이 마땅히 누릴 당연한 권리로 여긴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도움이 끊어졌을 때 그처럼 분노하고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